그치도록 하시고 나의 손발 움직여 사랑 정케 하소서. 나를 위해 피를 흘리사 나의 죄를 씻으셨으니 나의 생명 소유 모두 합하여 주께 드리옵니다. 주여 나의 입술로 기갈 정케 하시고 나의 죄는 취하사 주 뜻대로 쓰소서. 나를 위해 피를 흘리사 나의 죄를 씻으셨으니 나의 생명 소유 모두 합하여 주께 드리옵니다. 나의 온갖 사랑은 모두 주께 바치며 영원토록 주 위에 몸드리려 합니다. 나를 위해 피를 흘리사 나의 죄를 씻으셨으니 나의 생명 소유 모두 합하여 주께 드리옵니다. 이 질문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채식을 하시는 분들 한번, 채식을 안 하시는 분들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채식 안 하시는 분들 대략 어떤 종류의 채식을 하고 계세요? 식생활을 어떤 식생활? 김영숙 집사님. 아니 제가 여쭤봤는데 또 저한테 물어보시면 예, 저는 약간 좀 고지식한 게 있어서요. 일단 좋다고 그러면 하여튼 무조건 믿어요. 뭐 성경 말씀도 그렇고 어떤 생활 방식도 그렇고 가급적이면 토를 달지 않고 제가 최선껏 이제 생활할 수 있는 것에서는 이렇게 생활을 하는 편이거든요. 이 채식에 관한 기별도 저는 이제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드는데 오늘 그리고 이제 아마 다음 금요일 또 그 다음 시간 아마 3-4차례에 걸쳐서 이 채식과 관련된 이 말씀을 이제 드리게 됩니다. 저는 이제 늘 성경의 탁월함을 아주 확신하고 믿고 또 기쁘게 하고 분명하게 전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주신 이 귀한 건강기별이 정말 시대가 가면 갈수록 탁월하고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에 있어서는 이 동감하고 아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확신도 가지고 있고 또 이 기별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이제 분명하게 이해를 하게 되는데 아무쪼록 우리 교우님들께서 다시 한번 이미 우리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이 된다고 할 때 이제 이 내용에 있어서 이미 지도함도 받고 또 이 내용을 가지고 식생활에 실천하는 그런 생활들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뭐 제3, 제4 강조하지 않아도 이미 다 아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바라기는 이 젊은 분들, 특별히 이 젊으신 분들이 그리고 젊은 가정들이 잘 유념하셔서 앞으로 자녀를 키우고 생활하게 될 때 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요. 혹시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아주 탁월한 이 건강기별, 태초부터 허락하신 이 귀한 아주 건강보험이 있으니 이 건강보험에 또 의지하는 것도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건강기별 세 번째 시간, 채식의 이해, 채식의 이해, 이런 내용입니다. 채식의 기원은 성경에 이제 나와 있죠. 창세기 1장 29절.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이 성경 말씀인데,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29절에 사람에게는 이 채소와 그 다음에 열매 맺는, 그러니까 씨 맺는 채소, 그 다음에 열매 맺는 나무, 그 다음에 이제 30절에 보면 짐승에게는 풀을 먹도록 허락하셨어요. 짐승은 채소나 뭐 곡류나 과일은 아니었고 이제 풀을 먹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집사님 여기 그 뒤에 좀 한번 꺼주세요. 네, 됐습니다. 네 종류의 채식 종류예요. 네 종류. 요거는 뭐죠? 과일. 그럴 때 입에 도셔야 돼요. 여기 아주 다양한 과일들이 있죠. 사실 진짜 맛있는 것들이 좀 빠지긴 했는데, 아무튼 이 과일, 그 다음에 요거는요 뭐라고요? 채소 종류들이죠. 이게 파프리카예요. 피망 아니고 파프리카. 이게 피망인가 보다. 당근, 그 다음에 작은 무슨 빨간 무, 양배추 같은 거고, 이게 그 브로콜리인가요? 브로콜리 말고 뭐가 또 있죠? 요거 대파 뭐 이런 종류. 이거는 뭘까요? 곡식 종류들이죠. 곡식. 잘 안 보이지만 하여튼 여기 뭐 콩도 있고 옥수수, 팥, 뭐 하여튼 팔곡, 구곡 이런 종류 곡식이 있습니다. 제가 한때 대학 때 자취하면서 그 구곡밥을 해 먹은 적이 있어요. 압력밥솥에. 제 친구 하나, 옛날에 여기 있었던 이경호 목사님하고 제가 한 6개월 같이 밥을 해 먹었는데, 이 구곡밥을 해 먹으면서 생각해 보세요. 현미밥에 콩, 조, 수수 뭐 다 해갖고요 9가지를 먹는데 하여튼 그 씹어 먹는 그 느낌이 대단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견과류죠. 예전에 사실 초기 우리나라에 60년대, 70년대 이 건강기별 또 우리 이제 이렇게 전해지면서 그때 주로 잡수셨던 이제 이 채식 종류 가운데 많이 먹었던 게, 근데 이 채소도 지금같이 풍성한 채소가 아니고 거의 뭐 이렇게 김치,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저희가 이 영양학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 듣고 할 때 서양 채소가 우리 국내 채소보다 영양가가 꽤 높다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들어온 것 같아요. 뭐 브로콜리 같은 거 이런 서양 채소도 이런 게 들어왔는데요. 사실 우리나라 전통 채소는 영양가가 서양 채소에 비해서는 좀 많이 떨어졌다고 했는데요. 그래도 지금은 이제 아주 다양하게 잡수시죠. 이런 과일들 그 당시에 뭐 바나나나 이렇게 서양 이제 열대 과일은 아예 구경하기도 쉽지 않았고, 지금은 사라진 홍옥, 국강, 인도, 저는 인도 사과를 굉장히 좋아했고요. 그 다음에
골덴 그 노란 거, 예, 이런 거 스타킹, 뭐 신는 스타킹 같은데 스타킹이라는 사과도 있었고, 그 당시 그렇게 맛이 국강 뭐 이런 홍옥 종류. 근데 지금 과일 종류가 정말 다양하죠. 그다음에 예전에는 이렇게 이런 잡곡도 물론 이제 그 쌀밥을 먹질 않았기 때문에 그 보리쌀을 통해서 이렇게 먹는 이제 그런 다양한 이런 곡식을 사실 시골에 있는 분들은 좀 드셨지만 오히려 서울 사는 사람들은 잘 못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다음에 견과는 거의 구경도 못했어요. 혹시 호두 정도 또는 뭐 땅콩 그 외에는 거의 견과 종류.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 교인들이 이 채소 종류만 잘 드셨도 하여튼 건강하게 지내셨는데 오늘날은 네 종류. 그래서 채식할 때 채식의 종류는 네 종류를 공유해야 돼요. 이 한 종류의 식사를 하는 게 아니라, 물론 저는 이런 분도 예전에 강연 때 봤는데요. 미국 약 30년째 과일만 드시는 분이 있었고요. 우리 교인 아니고요. 어떤 분은 그러니까 두 분이 과일만 드신 분들이 있었어요. 과일식만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이분 강연을 하고 그때 강연을 하고 그 다음에 과일식에 소개하는데 그때 저도 그 이야기 들으면서 굉장히 이제 감탄했던 이제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분들이 와서 과일식 이야기를 할 때 한 30년 전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과일이 풍성하지 않았지만 이 사람들이 먹는 과일 종류도 많은 건 아니었어요. 하루에 두세 종류의 과일을 먹으면 30년 동안 사셨는데 전혀 문제 없는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채식을 하는 이유가 일반적인 이제 건강 목적으로 채식을 하죠. 잘 안 됩니까? 미국이나 그 선진국 쪽에 부자들은 채식을 한대요. 그 이야기 굉장히 공공연하게 이야기를 하고요. 정말 부자들이 있죠. 백만장者아주 돈을 억수로 쌓아놓고 사는 사람들, 간혹 유명한 연예인들 가운데 채식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미국의 좀 상류층이나 돈 있는 분들에게 채식은 그들의 생활 방식, 식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이렇게 자리매김하고 있고, 오히려 어떤 면에서 생활 수준이 자꾸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식사가 육식 쪽에 가까운 식사를 좀 많이 하는 이제 이런 경향이에요. 종교적인 이유로 이제 채식을 하죠. 예를 들어 불교 같은 경우에도 근데 사실은 불교는 그 스님들만 이제 채식을 하고 일반 불자들은 이제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불교에서 채식하는 이유는 이제 몇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옛날에 전쟁으로 워낙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의 윤회 사상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살다가 죽으면 그 다음 세상에 짐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이제 이유도 있고, 그다음에 돌을 닦는데 필요하다는데 이 전자가 이 채식을 하게 된 이유로 소개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윤회 사상에 의거해서요. 일반적으로 이제 동물 보호, 이게 지금 이제 좀 많이 이제 보편화됐고, 그다음에 생태계 보호를 위해서 채식을 하는 일반인들도 좀 꽤 있습니다. 재림교인들이 채식하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 제7일 안식 재림교인들에게 채식을 요청하는 것은 이제 보시는 대로 건강, 그다음에 교리적인 내용, 세 번째는 하늘을 가는 백성으로 이 천국 시민으로서 어떤 준비, 영적인 문제가 이렇게 좀 포함되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의 구성원이 영과 혼과 몸의 어떤 이제 구성이고, 또 성전 개념을 성경에서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이제 그 우리의 몸에
깨끗한 음식, 그리고 우리를 이렇게 좀 부패하게 하는, 예를 들어 뭐 마약이라든지 술, 담배, 이런 불필요한 것들을 좀 피하도록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채식에 대한 이해를 하면서 사람은 고기를 먹도록 만들어졌는가? 그래서 여기 입, 치아, 식도, 위, 내장을 사람과 이제 육식하는 짐승하고 이렇게 비교해서 잠깐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입이 되게 어느 정도예요? 코 사이에 이 정도죠? 사람의 입을 대부분 보면 그 투수 유연지는 입이 되게 작더라고요. 보통 사람이 한 3분의 정도 되는 것 같아. 근데 특별히 이 육식하는 짐승들의 입은 되게 어디까지 이렇게 뻗쳐 있냐면 귀까지 이렇게 입이 열려 있어요. 개가 육식하는 짐승일까요? 아니면 채식하는 짐승, 이렇게 잡식하는 짐승입니까? 예. 개 입을 한번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빨을 이제 보시면 되거든요. 육식하는 짐승들은 입이 되게 크죠. 귀가 이제 거의 귀까지 펼쳐졌고요. 되게 육식을 한다고 할 때, 일단 육식하는 짐승들은 특징이 이게 갈아서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찢어갖고 되게 이제 삼키는 이제 식사법이죠. 사람은 음식을 삼키는 이제 식사입니까? 아니면은 이 씹는 저기 식사법입니까? 사람은 씹어야 돼요. 하여튼 뭐 채식이라 할지라도 씹어야 되고 육식은 말할 필요도 없고요. 한번 보시죠. 이놈은 사자 입이에요. 입이 크죠. 그 다음에 이빨은요, 치아가 이 송곳니가 발달됐고요. 아시는 대로 송곳니는 고기를 뜯어갖고, 그 다음에 이 육식하는 짐승들은 다 삼킵니다. 음식을 이렇게 삼키죠. 이 사자나 맹수류는 어금니가 없어요. 어금니, 우리 이렇게 맷돌처럼 이렇게 갈아서 하는 이 어금니가 전혀 없고요. 송곳니하고 뜯는 거, 이 이빨을 이제 유지합니다. 이건 사람의 치아예요. 사람의 입에 있는, 어디가 발달했죠? 어금니가 아래에 8개, 위에 8개 해갖고 16개, 32개 가운데 16개가 이 어금니가 발달했는데, 이것은 뭐냐면 이 사람의 입의 구조는 육식하는 입의 구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부터 이 채식하는 입의 이제 구조로 만드셨습니다. 요거 먼저 볼게요. 이게 육식하는 짐승의 내장 소화기관하고 초식하는 짐승의 소화기관인데, 육식하는 짐승의 그 소화기관이 이거 같아요? 이거 같아요? 좌측 같습니까? 이게 육식하는 동물 같습니까? 이게 육식하는 동물의 소화기관 같습니까? 좌측이요. 이쪽에 육식하는 짐승의 소화기관, 이게 초식하는 짐승. 왜요? 그러면 왜 이쪽에 있는 요 그림이 육식, 예? 이게 사람의 그 소화 기관인데, 입에서 식도로 길게 들어가고 위를 거쳐갖고
이게 이제 소장이죠. 이 꾸불꾸불꾸불 막 돌아온 다음에 다시 대장을 거쳐 갖고 내려오거든요. 초식하는 짐승의 그 장은 보통 육식하는 짐승보다 12배래요. 이 장의 길이가 아주 길어요. 예를 들어서 고기를 우리가 이제 이렇게 식사를 하면 이 고기가 입에 들어가서 항문으로 배설될 때까지 우리 몸 안에 72시간을 머무른대요. 그 고기 종류는요. 그런데 식물성 이제 식품은 입으로 들어가서 장으로 나올 때 약 30시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육식이 우리 몸에 오랫동안 이제 머물기 때문에 이 육식하는 짐승들은 아까 이게 보신 대로 빨리 입에서 들어간 다음에 소화시켜 갖고 빨리 이제 배출을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속에 오래 있으면은 뭐가 이제 이게 부패가 돼 갖고 이게 이제 장에 문제를 주기 때문에 빨리 배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채식하는 이 짐승, 뭐 사람은 왜 이렇게 장이 긴가? 채식하는 짐승이 먹는 게 음식이 뭐예요? 풀이잖아요. 풀. 그 소가 그 건초 먹을 때 보셨죠? 그 마른 건초, 겨울에 그 짚 이런 걸 먹고 지내는데, 이게 사실 말라버리고 그냥 그 짚이 영양가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근데 그런 거를 먹고서 입에 그놈이 계속 장을 이렇게 많이 돌고 돌아갖고 영양분을 이렇게 쭉 섭취하려고요. 이 초식 동물들의 장은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이제 길어요. 근데 최근에 그 한국 사람들이 많이 걸리는 이제 암 중에 하나가 그 대장암이죠. 대장암은 사실 30년 전 아마 그 이전에는 그렇게 흔하지 않았던 질병이었는데, 대장암이 많이 일어나게 된 원인 가운데 하나가 이제 육식이라고 하잖아요. 육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고기가 먹고, 우리 몸은 사실 이 초식 동물 같은 그러니까 채식을 해서 이렇게 배출하는 몸의 장의 구조인데, 이제 육식을 하면서 그게 오래 있어갖고 사실 장에 이렇게 그 오래 머물러 있다가 위에서는 오래 안 머물러 있거든요. 장에 오래 이렇게 소화가 안 되고 붙어 있으면서 그걸 개실증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염증이 생기면서 그게 점점 발전해갖고 이 암의 이제 일종의 한 부분이 이제 시작되는 거죠.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많아졌는데, 많아진 이유 가운데 한 가지가 이 육식 소비량하고 아주 밀접하게 이렇게 연관이 돼 버렸어요. 그 이유 중에 이제 한 가지가 우리 몸의 구조가 이제 채식할 수 있는 이런 구조의 몸인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우리 몸의 구조 상태가 이런데, 그 육식성 음식들을 많이 먹으면서 몸 안에 이제 장애가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죠. 네 번째로, 잠깐만요. 오케이. 채식만 해도 건강에 문제가 없을까? 사실 이제 육식을 하시는 이유 중에 뭐 여러 가지가 있긴 있어요. 결국 이제 맛 때문에 그러기도 하고요. 결국 이제 입맛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의 생각 속에 그래도 고기를 먹어야 뭐가 난다? 힘이 난다 생각하는, 그래서 이제 복날에 우리가 그 삼계탕이라든지 이게 다 그래도 고기를 먹어야, 그 다음에 그 영양탕 이런 거를 좀 먹어야, 복날에 그것을 먹어야 우리 몸에 지탱이 된다고 하는, 이제 고기를 먹어야 힘이 난다는 이제 이야기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많이 알고 있고 또 이해하는 대로, 사실 그 세계적으로 이제 세계 3대, 이건 이제 예전의 세계 3대 장수촌인데요. 그 옛날 소련 지방의 코카소스 지방의 한 곳,
그다음에 히말라야 산맥, 저 파키스탄 쪽에 훈자라고 하는 나라, 훈자 어떤 지역, 그리고 이 에콰도르의 푸르바 밤바, 이게 유명한 예전에 세계 3대 장수촌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와서 장수하는 민족이죠.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채식이주의 이제 식사들이죠. 건강에 아무 문제 없는 이제 이런 생활을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저개발 국가들인데 선진국에 있는 사람들이 애를 잘 낳고 많이 낳습니까? 아니면 미개발 국가에 있는 사람들이 애를 잘 낳고 많이 낳습니까?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애를 잘 낳고 많이 키우려면 잘 먹고 영양이 풍부해야 되는데 왜 저개발 국가에 있는 사람들이 애를 이렇게 잘 낳고 그다음에 생산력이 좋은가?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도 애를 점점 잘 안 낳는 이유가, 물론 이제 그 자녀 교육에 어려움도 있긴 하지만 우리의 생활 스타일들이 아마 선진국 패턴을 닮아가기 때문에 그러는데, 만약에 이제 그 고단백 식사, 좋은 식사가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하고 잘 유지하게 한다고 하면 저개발 국가에서는 아프리카나 방글라데시나 이런 데 사는 사람들은 애를 낳을 수가 없어요. 실제적으로는요. 왜냐하면 그게 영양과 상관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식생활이 사실은 거의 채식 이주에, 그다음에 채식도 될 수 없는 이제 열악한 환경이지만, 그러나 그들이 그런 식사를 해도 저렇게 자녀를 생산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영양학적으로 이제 문제가 없다. 한 사례입니다. 그다음에 히말라야에 있는 그 세르파, 이분들이 이제 요 아래쪽에서 한 5,000m까지 짐을 옮기는 사람들을 포터라고 해요. 이분들 그 히말라야 짐 옮기는 거 보셨죠? 한국 사람들은 한 3,500, 4,000만 가도 고소증 때문에 이제 아주 그냥 고생을 하고 자기 몸 하나 간수하기 어려운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막 80kg 이런 짐을 이 이마로 해갖고 매갖고 한 2,000m에서 한 5,000m까지 끌고 올라가요. 그 다음에 8,000m 고지 막 에베레스트 같은 데 정복할 때 누가 같이 올라가냐면 이 네팔에 사는 그 세르파라고 네팔 사람들이 올라가거든요. 이게 이제 이게 상상을 초월하는 이제 그 높이에, 추위에, 그 다음에 힘과 인내력이 요구되고, 그다음에 아주 추운 그 날씨에 그 추위를 견뎌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 네팔의 이 사람들 그 주식은 감자예요, 감자. 그 다음에 이분들은 유제품을 좀 먹죠. 거기 염소도 있고. 근데 이 그 산악 지역에서 키우기 때문에 많은 걸 먹지 못하는데 아무튼 주식은 감자예요. 그래서 예전에 유명한 그 세르파 가운데 한 사람이 우리의 식사의 대부분은 감자지만 저 높은 산을 올라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 더 볼까요? 세계 1차, 2차 세계대전 가운데 이제 한 사례인데, 이거 재밌는 이제 전쟁을 통해서 알려진 이제 이야기인데요. 제1차 세계대전 때 덴마크가 전쟁의 영향을 받으면서, 이 사람들이 덴마크가 낙농 국가예요. 그래서 고기, 치즈, 우유 이런 거를 이제 생산하고 주로 먹었는데, 그만 이제 그 전쟁에 정복되면서 이 고기라든지 우유, 그 다음에 낙농 제품 이런 것들은 다 이제 뺏겨버리고, 그래서 이제 영양학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당시 그 덴마크의 유명한 채식 학자한테 의뢰해갖고 우리가 무슨 음식을 먹어야 견딜 수 있습니까 했을 때 이제 제안받기를 밀기울, 통밀, 보리죽, 감자, 야채를 이제 공급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고기 종류를 전혀 못 먹었대요. 전쟁하는 기간 동안에. 대신에 뭘 먹었냐면 백성들이 이런 종류의 이제 아주 거친 음식들을 먹었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건강이 증진되었고요.
이 음식을 뺏겼을 적에 사망률이 이제 저하가 되는 이 전쟁을 통해서 채식이 이 한 나라의 백성들의 건강을 이렇게 회복시킨 이런 하나의 사례입니다. 두 번째는 노르웨이인데요. 노르웨이도 역시 1940년부터 45년까지 독일군에게 이제 점령당해 갖고 육류 및 유제품을 독일군이 다 이제 뺏어갔어요. 이 사람들은 덴마크 사람들이 먹었던 것을 먹었거든요. 근데 이 기간 동안에 덴마크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또 벌어졌냐면, 물론 이 사람들이 감자, 곡류, 채소를 먹었고, 근데 결과적으로 노르웨이 사람들은 심장병 환자가 감소했고요. 그런데 전쟁이 끝난 다음에 다시 이제 원래 자기들이 생산했던 것들을 이제 뺏기지 않고 먹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이 심장병 발생률이 전쟁 전에 음식을 뺏기기 전의 상태로 올라갔어요. 근데 독일 사람들에게는 무슨 일이 생겼냐면, 이 낙농 국가에서 이런 것들을 이제 뺏어다가 자기 국민들을 먹였더니 이 전쟁하는 기간 동안에 국민들의 심장병이 올라갔어요. 왜냐하면 이런 음식을 이제 대량 공급받으면서, 그 다음에 전쟁이 또 그친 다음에는 독일 사람들은 이제 다시 감소가 합니다. 그래서 이 전쟁 사례를 통해서 1차 세계대전하고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이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통밀, 이제 밀기울 이런 거친 음식들, 사실 유럽에는 대부분 빵 그러면 통밀빵이래요. 이 백미빵은 물론 지금도 나오긴 하지만 유럽 사람들은 지금도 아주 거친 음식을 이렇게 먹고 빵을 이제 먹게 되는데, 일종의 이제 전통이 된 것 같아요. 이것은 이제 재미있는 그 시험 사례입니다. 스웨덴에서 한 연구인데요. 우리 헬스클럽에 가면, 피트니스 센터에 가면 이제 자전거 이렇게 앉아서 그냥 서 있는 자전거 있죠? 그거를 타게 하는데, 세 그룹의 운동선수 9명을 이제 선발을 해갖고 3일 전에 A그룹의 사람들에게는 뭐를 먹였냐면 고지방, 고단백 음식을 3일 동안을 집중적으로 이제 먹게 했어요. 3명에게. 그 다음에 다른 3명에게는 이제 육식하고 채식이 혼식된 음식을 먹게 했고, 그리고 마지막 세 그룹에는 이제 채식만 먹게 해갖고 이 사람들 3일 동안 집중적으로 그것만 먹게 하고 이제 자전거를 타는 것을 이제 실험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 음식이 사람의 체력 또는 지구력 이런 데 어떤 영향을 주는가 이제 실험한 겁니다. 여기에 보면 이 고지방 고단백 음식을 먹은 그룹 3명은 그 자전거를 이제 이렇게 굴리는데 약 1시간 정도 그걸 굴리고서 다 이제 포기했습니다. 두 번째 그룹은요, 약 2시간 114분 이제 채식하고 육식을 이렇게 혼합한 사람들, 그 다음에 순전히 채식만 섭취한 사람들은 약 3시간 정도 이제 운전을 하게 돼요. 이거를 배워갖고요, 이제 마라톤 선수들이 하는 방법이 뭐냐면, 마라톤 선수들이 평소에는 이제 고기 식사를 하는데 시합하기 일주일 전부터는 이제 육식을 다 끊는다 그래요. 그 다음에 어떤 식사로 가냐면 이 채식 위주의 식사로 이제 바뀌어 버린대요. 왜냐하면 이 식사를 하면 사람의 몸에 지구력을 이제 가져오게 하는 이 성분이 있는 것을 알고서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도 그렇게 해요.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운동 가운데 가장 힘든 운동 가운데 하나가 마라톤이거든요. 42.19km를 뛰는데 그걸 보통 2시간 반, 2시간 10분 이내에 뛰어갔다 오는 건데요. 가장 힘든 운동이면 뭐를 많이 먹어야 돼요? 힘나는 이제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에게 일주일 전부터 철저하게 채식 위주의 식사를 하면서 식단을 바꿔버립니다. 여기 사자가 오래 달립니까? 이런 염소 종류
이런 노루 종류가 오래 달립니까? 뭐가 오래 달려요? 순간적인 힘은 이제 사자가 아마 힘을 내죠. 근데 사자는 1분이나 2분 내에 그 짐승을 못 잡으면 그 다음에는 못 뛴대요. 근데 심장이 감당이 어렵고 힘이 없어갖고. 그러면 저 이놈은 뭐 먹고 사는 짐승이에요? 이 사자는 고기 먹고 사는 짐승이고요. 이놈은요, 사실은 우리가 먹는 채식이 아니라 풀만 먹고 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주 이런 사례들을 이렇게 좀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힘은 틀림없이 어디서 나오냐면 이 채식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사람이 장거리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기능을 제공을 해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이제 우리에게 이 채식이 주는 대단히 놀라운 이제 힘과 역할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짐승 가운데 힘이 센 짐승들이 어떤 짐승들이에요? 코끼리, 그 다음에 말도 얼마나 힘이 좋아요. 그 말이 뛰는 거 보세요. 소, 하마, 이런 짐승들의 특징은 뭐냐면 채식 풀 먹는 짐승들이에요. 이런 것을 보아서 이게 자연계에 있는 어떤 이런 걸 보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교훈을 주셨고, 그 다음에 우리의 이제 몸의 어떤 그 식생활에 있어서 이 채식이 주는 이 탁월함, 이런 것들을 이런 사례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다음 시간에 또 연결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 톨스토이라고 하는 러시아의 한 작가가, 이분도 그 채식하는 분이었나 봐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채식의 확실함을 가져라. 근데 그런 말을 이분이 하셨어요. 아마 이분도 이 채식을 하면서 자기가 느꼈던 것을 이제 표현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그 식사를 또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섭취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들을 이렇게 보는 가운데 요한 3서 1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 1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제 종에게 주신 이 권면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모든 일에 잘되고, 그 다음에 강건이란 말은 이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건강이라는 표현이거든요. 건강하기를 소원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번 이제 이 일에 있어서 좀 관심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특별히 제가 전에 예언의 신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이 젊은 분들에게 부탁을 드렸는데, 이 식생활과 음식물에 관한 권면을 한번 여러분들이 필독하실 좀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특별히 이 가정주부라고 하면,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이런 어떤 사례들을 이렇게 좀 많이 이렇게 모아서 그 다음에 그것을 이렇게 좀 잘 또 적용할 수 있는, 이제 저희 교우님들이 특별히 제칠 안식 예수님 교인들이 채식을 하면서 이 미국에서는 사례에 대한 연구를 좀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 특별히 그 캘리포니아 지역에 살고 있는 제칠 안식 예수님 교인들하고 그 다음에 그 일반 사람들과의 어떤 건강 관계를 이제 이렇게 조사를 많이 하죠. 미국 정부에서 거의 한 30-40년 동안 수백만 달러를 이렇게 아주 투입을 해갖고 계속 이제 집단 사례로 이제 연구를 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한 사례가 뭐냐면, 제칠 안식 예수님 교인들이 평균적으로
6년을 더 장수하고 그다음에 이 순수하게 채식하는 사람들은 10년을 더 이렇게 장수하는 사례가 한 30년 연구하는 가운데 이렇게 나오게 되었죠. 근데 10년을 더 장수하는 것 가운데 이제 수명이 이제 길다는 이야기인데 이 수명이 긴 것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게 막그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막 앓으면서 막 빌빌대면서 이렇게 10년을 더 장수하는 게 아니라 아주 건강한 가운데 이렇게 이제 장수하는 사례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특징 가운데 한 가지는 이 생활하는 사람들의 그 생활 스타일을 보면 일반 사람들과 어떤 질병이나 이런 그 비율에서는 탁월하게 이렇게 낮아요. 우리가 말하는 소위 5대 그 질병, 뭐 암이라든지 심혈관 관련된 게 이런 뇌에 관한 것, 심장병, 그다음에 당뇨 이런 사례에 있어서는 훨씬 더 비율이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는 이제 제가 이 시간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 교우님들이 우리가 받은 빛을 한번 잘 이렇게 따르시고 기억하셔서 이 방법을 선용하신다고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아주 풍성히 받으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대단히 확신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마음에 아주 굳은 확신과 빛에 대한 이해를 하시고 하나님께 주신 이 기별이 우리에게 정말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좋은 그런 생각들을 가져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례에 대한 한 가지 예를 더 말씀드리면 이런 연구도 했다 그래요. 채식을 하면 정신 건강에 문제가 없는가?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왜냐하면 채식을 저렇게 하는 사람들은 특별히 정신적으로 이렇게 좀 그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고 이 정서적으로 이렇게 좀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이 특별한 고집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이들의 정신 상태, 그러니까 마음 상태라든지 그들의 생활적인 이런 것들 또 사례를 조사했고요. 또 한 가지는 어린아이들을 키울 때, 아이를 키워서 이렇게 성장을 시킬 때 채식을 하는 것이 그 아이들의 어떤 정서적이나 신체적인데 무슨 문제가 없는가. 이런 사례도 이제 보통 2대, 3대를 비교 연구하면서 이렇게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전혀 문제가 없이, 그러니까 이제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이 채식 식사를 우리가 선용을 하면 아주 건강하고 그 다음에 복된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사례들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이제 중요한 이야기고 우리 교우님들이 잘 아시는 이야기들인데 아무튼 다시 한번 이것을 이제 좀 리마인드 한다고 하죠. 한 3-4시간 동안에 여러 각도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시면서 우리 식생활에 다시 한번 좀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면 개선해야 할 부분들을 좀 잡으셨으면 좋겠고 우리 생활에 좀 변화가 필요하다고 하면 좀 과감하게 변화를 좀 가져올 수 있는, 왜냐하면 제가 아까 우리 교회가 이 채식을 요청하는 이유는 물론 이제 뭐 생태계 보호, 건강 여러 가지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다 더 필요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권고하시는 아주 깊은 뜻이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또 헤아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